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섹션 2.4의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볼자노-바이어슈트라스 시오렘입니다. 오늘 공부할 볼자노-바이어슈트라스 정리는 지난 두 강의와 연관이 있는데요. 두 강의에서 리밋 포인트와 서브시퀀스를 공부했었잖아요. 그 성질을 둘 다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오렘 2.4.3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은 시퀀스 PN이 P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PN의 모든 서브시퀀스가 항상 이 P로 수렴한다는 것이 정리 2.4.3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2.1에서 어떤 수열이 수렴이면 바운디드라고 공부했었죠. 그리고 방금 공부했던 정리 2.4.3은 어떤 수열이 수렴이면 그것의 모든 서브시퀀스 역시 수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모든 서브시퀀스가 수렴이고요. 바운디드이며 뭐가 성립되느냐, 이제 이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컨버지이면 바운디드니까 이쪽은 약간 더 약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 결과가 뭔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열이 바운디드이면 수렴하는 서브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모든 서브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수렴하는 서브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성립하면 이 부분이 성립하는 거죠. 이쪽은 뭐 당연한 결과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배웠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걸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밋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2가 있는데 이 2에 P가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면 P 근방에 P가 아닌 그 집합 2의 원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의 모든 네이버후드가 P가 아닌 점 Q를 항상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 엡실론 P에서 P를 뺀 이 집합과 2를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더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리밋 포인트는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는 이 P 근방에 최소한 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고요. 그리고 이 P로 다가가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Pn은 2의 원소면서 항상 P가 아니면서 P로 수렴하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실은 리밋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인 볼자노-바이어슈트라스 정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볼자노-바이어슈트라스 정리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셋 버전이고요. 우리 조금 이따 시퀀스 버전을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셋 버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렘 2.4.10입니다. 여기에는 시퀀스는 나오지 않고 집합만 나와요. S라는 것이 이 R의 서브셋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운디드이고요. 또 하나는 인피닛입니다. 여기서 인피닛이라 함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셋은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제 그게 바로 볼자노-바이어슈트라스 정리의 셋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2.4.10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바운디드와 인피닛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먼저 S가 바운디드라는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이 바운디드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한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가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A 그리고 오른쪽에 B 적절한 게 이제 존재해서 S는 이 구간 A, B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I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 값을 A, 이 값을 B라고 하면 더 간단하고 이걸 이제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S가 사실은 인터벌이란 얘기가 없어요. 바운디드 인피니트 셋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많은 점들이 이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집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구간일 수도 있는데 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걸 이제 절반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A부터 2분의 A 더하기 B 그리고 2분의 A 더하기 B부터 B까지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딱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놓고 봤더니 두 번째 조건 S가 인피니트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사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의 원소 여기에는 원소 개수가 무한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선 단계에서 이렇게 반으로 쪼갰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생기는데 전체가 원소 개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한히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도 유한이고 오른쪽도 유한이면 둘 다 합치면 유한이라서 전체가 인피니티라는 것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인피니트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원소의 개수가 infinitely many, 무한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인터벌들 중에서 요것과 요거죠. 최소한 하나는 무한히 많은 S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 네, 이게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니까 at least one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즉 무한히 많은 쪽을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I2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체가 I1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쪽을 우리가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2에 요건 이제 그 길이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구간의 길입니다. 2분의 B 빼기 A인데 I2와 S의 교집합이 무한히 많은 원소를 포함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이 작업을 무한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 말은 I2에도 역시 S의 원소가 무한히 많으니까 이걸 또 절반으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둘 중에서 S의 원소가 또 무한히 많은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I3이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또 반으로 쪼개서 둘 중에 하나는 S의 원소가 또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I4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sequence of interval IN을 construct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1 안에는 I2가 포함이 되고 다시 I3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IN의 길이는 계속 절반을 하니까요. B 빼기 A를 2를 계속 나누면 2의 N 빼기 1승분의 B 빼기 A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IN과 S를 교집합을 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I1, I2, I3, I4니까 계속 점점 작아지고 이걸 계속 교집합하면 어떤 한 점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이 IN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교집합을 해보면 공집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의 근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Nested Interval Property, NIP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퀀스가 nested가 되는 것이고요. 끝점을 포함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니까 이 IN이 역시 closed가 되고요. 제일 처음이 바운디드니까 바운디드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ested interval property를 활용할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를 x라고 하나 쓰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x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이 x가 우리가 찾는 이 집합 S의 리밋 포인트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모든 증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x가 리밋 포인트니까 이미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그려서 x가 아닌 원소가 항상 있음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이미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S의 원소인데 X가 아닌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Y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X가 S의 리밋 포인트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B 빼기 A 나누기 2의 N 빼기 1승.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이죠? 이건 아까 n번째 그 인터벌의 길이였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이제 0으로 수렴하니까 n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이렇게 줄인 요 n에 대해서 이 인터벌은 아까 정의했던 x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어떤 점을 하나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들어간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에서 원소 P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P와 X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n번째 인터벌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P가 IN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있다고 하고요. X는 지금 모든 IN의 교집합에 들어가니까 X도 역시 이 IN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 빼기 X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사실은 맨 끝에서 맨 끝까지 이 길이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IN의 길이가 되고요. IN의 길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 빼기 A 나누기 2 N 빼기 1승인데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N을 선택했었죠. 그래서 P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P가 X의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에서 원소를 뽑았더니 이 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IN은 N 엡실론 X의 서브셋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집합이 N 엡실론 X와 S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S를 이렇게 교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서브셋 관계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아까 IN의 성질에 뭐였냐면 모든 N에 대해서 IN과 S의 교집합이 무한히 많은 점을 포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왼쪽 집합 IN 교집합 S가 사실은 인피니트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피니트 셋이니까 오른쪽 역시 인피니트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원소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X 이외의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 인피니트라는 게 없으면 점점 작아져서 이 안에 원소 X 하나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한히 많으니까 X가 아닌 원소 Y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X가 리밋 포인트라는 것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 X가 리밋 포인트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S는 리밋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리밋 포인트가 항상 하나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IN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리밋 포인트는 여러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둘 다 인피니트 셋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IN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리밋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의 시퀀스 버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죠. CORM 2.4.11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PN 이번엔 시퀀스가 있는데요.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바운디드예요. 바운디드 시퀀스가 있으면 이 바운디드 시퀀스에 어떤 서브 시퀀스가 있어서 수렴한다. 즉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서브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CORM 2.4.11은 반드시 내용 그리고 증명 다 기억해야 되는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 2.4.11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호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조건은 이 시퀀스 PN이 바운디드 시퀀스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P1, P2, P3 해서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셋이에요. 그러면 이 PN이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이 집합 S 역시 바운디드가 됩니다. 일단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이 집합을 모아놨는데 이 집합 S가 유한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무한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무한 집합이겠지만 유한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유한 집합이 되려면 이 PN들이 서로 중복해야 되는데 이런 시퀀스를 생각해 보죠.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잖아요. 무한히 많은 점을 찍는데 여기에 나오는 점들이 유한개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P가 존재해서 이 P가 무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무한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존재성만 설명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P가 존재해서 이 Pn들 중에서 P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건너뛰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개념이 바로 서브시퀀스예요. 그래서 N1, N2, N3 이런 이제 strictly increasing 시퀀스가 있어서 PN1, PN2, PN3 이런 것들이 모두 다 P라는 값을 갖는 경우이죠.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이 서브 시퀀스는 P로 수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서브 시퀀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계속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이번엔 집합 S가 인피니트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S는 항상 바운디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S가 바운디드이고 인피니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셋 버전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는 아까 결론이 뭐였죠?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리밋 포인트를 우리가 P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관적으로 이 P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리밋 포인트 근처에 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정리 2.4.7의 A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리밋 포인트 P의 모든 네이버후드가 S의 원소를 사실은 하나 이상을 갖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리밋 포인트 P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 엡실론 이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이거는
P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가 리밋 포인트니까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와 S를 교집합을 해보면 이 안에 P가 아닌 원소가 하나는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P가 아닌 원소가 하나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PN1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PN1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집합 S의 원소들이 PN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S에 들어가는 원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덱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PN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를 다시 써보면 어떤 N1이 존재하는데 PN1 빼기 P가 크기가 1이 되고 PN1이 P가 아닌 N1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오차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서 P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P 빼기 2분의 1이 돼요. 아까는 이 PN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쯤에 PN1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2분의 1로 줄이더라도 이 구간 안에 S의 원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 네이버후드 안에 무한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면 P가 아닌 점 중에서 요 인덱스 있죠. N1. 요 N1 인덱스보다 더 큰 PN2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안에 무한히 많은 S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보다 더 큰 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쓰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호를 써보면 어떤 N2가 있어서 PN2-P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작고 PN2는 P도 아니고 N1보다는 N2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보면 그 다음에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계속 줄이더라도 역시 Theorem 2.4.7의 A를 이용을 해보면 P 근방에 무한히 많은 S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NK 빼기 P의 크기가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K분의 1보다 작아지도록 이 PNK를 고를 수 있는데요. 점점 이렇게 커지는 strictly increasing이 되는 NK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이게 바로 서브시퀀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스퀴즈 스요렘에 의해서 PNK가 P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찾고자 하는 모든 바운디드 시퀀스는 결국 수렴하는 서브시퀀스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보여줬던 그림 다시 얘기하면서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수렴이면 항상 바운디드가 되고요. 수열이 수렴이면 모든 서브시퀀스는 항상 수렴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오늘 증명한 내용은 바운디드 시퀀스면 항상 수렴하는 서브시퀀스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조금 더 배우다가 보면 이 그림 위에 더 붙일 때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도 이 내용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